충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0일 신묘 첫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대간이 합사하여 자자를 올리고 이어 아뢰기를 어제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시겠다는 것으로 분부를 하셨는데 신들이 번독하게 다시 아뢰기가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사하여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대중의 의논을 거두는 것이 가하지만 이 일은 단연 의심할 것이 없는데 무엇하러 의논을 하겠습니까? 가령 다시 대신의 의논 같은 것이 있게 되더라도 결단코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자자를 올리기를 제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오직 법이 큰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고집스럽게 지키고 반드시 신실하게 써야 하는 것이요 한때의 고식적인 이일 때문에 조금이라도 낮추었다 높였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방패막이가 한번 무너지면 간사한 짓을 하는 자들이 기탄하는 데가 없게 되고 죄 있는 자들이 허다 요행으로 면하려 하게 되는 법인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송인강이 주장을 구원하지 않고 몸을 빼서 도망하여 돌아온 짓은 조야가 듣고서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대간이 취국하기를 개청한 것은 따로 따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할 말이 없는 자복을 받아 분명하게 법을 보이려 한 것뿐입니다. 송인강도 죄상이 뚜렷하여 마침내 벗어나기 어려운 것을 알고 반드시 형장 아래 죽게 될 것이라 여기며 몸과 머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나 면하게 되기를 바랐고 살아남을 소망은 끊은지 이미 오래 했을 것입니다. 조정의 상하 사람들은 송인강의 죄는 용서할 수 없고 군율의 엄정은 굽힐 수 없다고 여겨 이 일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은 지가 또한 이미 오랜데 이번에 대신이 송인강이 고문을 많이 받은 것을 들어 갑자기 관대에게 면해 주자는 의논을 하였으니 우리로서는 그래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은 국가 일을 도모하되 큰 것을 도모하고 작은 것을 놓아두며 원대한 것을 생각하고 비근한 것은 고려하지 않아 국가 만대의 계책 세우기를 빠짐없이 하는 것이 곧 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형장 많이 받은 것을 들어 중대한 죄를 용서하려 하였으니 이는 고식적인 조그만 은혜를 쓰느라 국가의 큰 방패막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원대한 것을 생각하고 큰 것을 도모하는 계책이 아닙니다. 당시에 송인강을 잡아 가둘 적에 대신들의 의논이 드러난 죄상이 이미 나타났으니 마땅히 군율대로 회의하고 자복을 받을 것이 없다고 했고 들어는 이미 국문을 하게 되었으니 승복하기를 기다렸다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으니 이는 모두 법대로 회의한다고 논한 것이고 이 당시에는 관대하게 면해주자는 의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께서 한 차례 군율을 일률적으로만 논할 것이 없다고 하문하시자 앞뒤가 다른 의논을 하여 전도됨이 이러하니 이는 진실로 무슨 뜻입니까? 이어 김준견은 미미한 하졸인데도 이미 상리의 형을 받았습니다. 송인강은 곧 조방하는 비장이니 이 두 사람에 비하면 책임의 경중이 만배나 틀릴 뿐만 아니라 법을 두 사람에게 이미 시행했고 유독 송인강에게는 시행하지 않는다면 경중이 혼동되고 형벌 사용이 한결같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송인강은 도리어 그 심한 죄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직접 송인강 등의 소위를 본 서쪽 병방 사람들이 송인강을 잡아 가둔 것을 보고 김준견 등을 형벌대로 바로잡을 것을 보고서 많이 서로 친측하여 가다듬고 경고하였을 것인데 이번에 도리어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다면 앞서 신측하여 가다듬고 경고한 사람들이 장차 해이되고 방심하여 징계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니 국가의 기율이 어디에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법이라는 것은 천하에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어서 비록 임금이라도 언덕이나 사정으로 변동하거나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전하의 하물을 받았다면 마땅히 공정을 지키고 변동하지 않아 전하의 법이 반드시 신실해지고 견고해지게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변동하고 굽혀 구구한 언덕을 보이는 소치를 만들었으니 대신으로서 국가를 위한 원대한 생각을 진실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지금 서쪽 변방의 사단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으니
군정을 확장하고 기율을 엄숙해지게 하는 것이 곧 시급한 일이니 고식적이고 구차한 짓을 이처럼 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합사하여 복합하는 것이 송인강이 죽거나 사는 것을 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진실로 한 사람에게라도 법을 풀어주면 만세에 폐해도 안 끼치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삼가바 하라건대 전하께서 대신의 의논에 구애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큰 법을 밝혀 기율이 정숙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이 차자의 글뜻이 지당하니 조종의 의논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8월 15일에 진풍정 때 의정부 및 육조에서 진연하도록 예조가 포만이 전교하였다. 재변이 있으니 정지하라.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민수천의 서장을 정원해 내리면서 이렇다. 이 서장에 표류된 중국 사람 4명을 장현현에다가 구류하고 배 2척은 수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육지로 내려온 다음 빈 배만 떠내려간 것인지 사람이 타고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인지 서장의 말이 자상하지 못하니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물어보라. 또한 그 문서는 연월이 이미 오래된 것이어서 산에 가려고 하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된 것인지 실제로 해적질을 하다가 표류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평소에 손에 잡힌 중국 사람들을 바로 요동으로 해송하고 북경에 주문하지 않은 것은 거기 사람들이 장차 삼국의 주의를 얻음으로써 우리와 원한을 갖게 될까 싶어 그러한 것이다. 이번에 중국 사람들은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 그러나 중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방에서는 반드시 자상하게 공소를 받지 못할 것이니 서울에 데려다가 연유를 자세히 물어보고 의복과 양식을 주어 후하게 대우해야 한다. 또 이들은 전번에 일본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주문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문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정부와 의논하라.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대간에서 오늘 내리도록 하였다. 이때 대간이 송인강을 논하는 일로 대궐에 있었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2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당초에 송인강이 만포 첨사 등과 강을 건너 갔던 날 단지 함께 술을 나누려 했을 뿐이고 조금도 적을 방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가 장졸간의 변이 일어나게 되어 두서없고 놀라 조치할 수 없었으므로 장졸과 편비들이 일시에 도망하여 숨음으로써 각기 스스로 목숨을 도망하게 되었는데 유독 첨사는 말이 넘어지고 살해당하여 다시 기율이 없게 되었었습니다. 만일 군율로 논한다면 도망하여 숨은 사람이나 적을 따라간 사람은 모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율에 해당되는데 조정이 군율을 그처럼 구분 없이 할 수 없고 또한 허다한 사람들을 한결같이 모두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역, 김준견 및 송인강 등만 가려 법대로 하자는 것을 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역 등은 앞서 이미 죄를 자복했으므로 분명하게 전형대로 바로잡아 변방 백성에게 보였거니와 송인강은 옥에 있은 지 반년 동안 형장신문을 30차례나 하여 빈사상태에 목숨 붙여 있는 것만도 다행한 일입니다. 비록 사형을 용서하여 먼 지역에 두어 공을 세워 스스로 속박치게 함으로써 인자한 언덕을 펴게도 되고 국법대로 하게도 되는 것이니 형벌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신이 이렇게 생각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전월의 경연에서 이미 신의 뜻을 깨달은 것이고 수의하게 되었어도 이를 들어 아랜 것입니다. 하고 좌이정 심정은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의 일은 전일에 수의할 때 이미 기다렸고 다시 생각해보아도 딴 의논이 없습니다. 하고 우이정 이행은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의 죄는 굴령으로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다만 당초에 즉각 굴령대로 처단하지 않고 유사에게 회부하여 추국하게 하자 형장신문을 30차례나 하였으니 만일 자복을 받기로 하면 또한 마침내 형장 아래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전에 굴령을 범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을 더러는 제왕의 특은으로 감해 주었습니다. 하고 저찬성 긴급 기문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이 도적을 만나 주장을 구원하지 않은 정적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전열에 수의할 때 군율대로 논단할 것을 의거했었습니다. 그 뒤에 사로잡혔다가 전후에 수의한 사람들이 공수란 말을 보건대 그가 도망하여 빠지고 구원하지 않은 상황이 더욱 의심이 없었으니 형장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가볍게 결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잡찬찬 안윤덕은 의논드리기를 군율은 지극히 엄정한 것이어서 한때의 의논 때문에 경솔하게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협과 김준견을 이미 전형대로 했는데 송인강을 어찌 다시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참찬 신공전은 의논드리기를 이협 등은 이미 하졸이면서도 정당한 형을 받았습니다. 송인강은 주의 괴수이기 때문에 그만은 면할 수 없습니다. 대간의 의논이 진시로 이 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고 이조판서 홍숙은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은 죄가 괴수입니다. 더구나 그때 같이 범한 사람들이 모두 형을 받았는데 송인강이 어찌 유독 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변방에 일이 있게 된 때이므로 군율을 또한 엄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참판 김근선은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의 일은 대간이 아랜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참의 이세정은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의 일은 그때같이 범한 사람들이 모두 이미 형을 받았고 더구나 변방에 일이 있게 되었으니 군율을 진실로 엄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호조 판사 조계상은 의논드리기를 주장이 위급한 것을 보고서 버려두고 도망하여 구원하지 않은 것은 군율이 본디 해이되었기 때문이고 군율이 엄하게 하고 국가의 위엄이 떨치게 하려면 어찌 송인강 하나를 아껴 사방에 살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협 등은 이미 극형을 받았고 송인강은 이협 등의 아래가 아니고 죄가 괴수인 사람인데 어찌 유독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참판 손준원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은 주장이 적들의 손에 몰리는 것을 보고도 자신만 살려는 마음으로 도망하여 숨고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일의 군율을 사용하여 이협과 김준견을 모두 법으로 처치했으니 송인강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합당치 못할 듯 싶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이 다름은 군율을 엄하게 하고 대중의 마음을 한결같게 하는 일이 아니니 대간이 아랫말이 과연 지당합니다. 하고 참의 남효인은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이 조장을 구원하지 않는 죄는 사람들이 모두 아는 일이니 자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특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협, 김준견 등을 이미 무건죄에 처했으니 더욱 인강만 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조 판사 윤은반은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은 조방작으로서 심사선이 살해당할 적에 적에게 달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몸을 빼서 도망에 돌아왔으니 그 사이에 비록 조금 용서할 만한 실정이 있다 하더라도 군율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협등을 이미 무건법에 처했으므로 형장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판 남세준은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의 일은 비록 장졸간에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주장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진실로 자신을 잊고 적에게 달려갔어야 하는데 먼저 자기만 도망하여 돌아왔으니 죄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협 등이 이미 무거운 형벌을 받았으니 죄가 같은데 벌이 다른 것은 더욱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참이 유인귀는 의논드리기를 심사손이 살해당할 적에 송인강이 조방장으로서 적에게 달려가지 못했으니 군율에 의해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이제 다시 딴 의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이항 참판 윤희인 참이 윤임 참지 김선 등은 의논 드리기를 송인강이 주장과 함께 같은 곳에 있다가 주장이 살해당했는데도 저만 죽게 될까 두려워하여 권하지 않았는데 같이 죄에 지은 이협과 김준견은 모두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송인강이 비록 뒷목에 칼 맞은 자국이 있다고 하지만
이업은 오른손과 척추에 각각 칼맞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죽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송인강은 수령으로서 조방장으로 차임되어 이업 등과 같은 군관의 예가 아니므로 사세가 군대들을 호령하여 그 적들을 치게 하여 분원을 씻을 수 있는데도 피하기만 꾀하고 추격하지 않았으니 그의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구나 지금 변방 사단이 바야흐로 생겨 군율이 한번 흔들리면 인심이 해이되어 뒷패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송인강이 형장을 참으며 자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경솔히 국법을 변동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형조판사 한형류는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이 주장을 구원하지 않고 몸을 빼서 도망한 것은 조야가 모두 분개하게 여기는 바이고 그가 뒷목에 칼을 맞았다는 것은 곧 살기 위해 구차하게 모면하려는 말로서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업 등이 똑같은 죄로 이미 형을 받았으니 죄가 같은데 벌이 다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변방사단이 이미 조성되었으니 군주를 엄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에 송인강 하나를 애처롭게 여겨 특별히 사형을 용서한다면 앞날에 종군하는 사람들이 다투어 서로 도피하여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누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려 하겠습니까? 하고 참의 최세저론 의논드리기를 지금의 가뭄은 형옥의 사이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인가 싶으므로 송인강의 죄를 감하기를 의논하는 것은 재변을 두려워하는 돌이나 죄수를 조심스럽게 돌보는 뜻에 있어 지극히 절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큰일은 군율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법이어서 군율이 한번 흔들리면 사졸들이 싸움에 나아가 죽을 마음이었고 장수가 의지할 데가 없어 마침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진실로 국가의 큰 염려입니다. 더구나 지금 서쪽 변방에 사단이 이미 조성되었으므로 군법을 엄하게 다스려 가야 합니다. 이번에 만일 하나의 송인강을 인방하게 여겨 그의 죄를 가볍게 의논한다면 앞날에 군사를 쓰게 될 때 누가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힘써 싸우겠습니까? 하고 공조판서 조원기 참판 홍경림은 의논드리기를 송인강이 뒷목에 칼을 맞고 창황한 나머지 사세가 활을 들고서 구원할 수 없었으니 실정이 가긍하므로 상의 본부와 대신들의 의논이 매우 지당합니다. 다만 군법은 낮추었다 높였다 할 수 없는 것이었어 기율이 한번 회의되며 뒷날의 요행을 바라며 피하려 노리게 되는 자들이 길을 열어놓게 될까 싶습니다. 또한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면 더욱 부당합니다. 이업 등을 이미 구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에 처했으니 유독 송인강에게 유를 달리하면 합당치 못합니다. 하고 한승부, 판윤, 김당, 좌윤, 심순경, 우윤, 이기 등은 의논드리기를 김준경과 이업 등을 이미 율에 의해 처단했으니 송인강만 유독 사형을 용서할 수는 없다는 대간이 아랫말이 매우 지당합니다. 사형을 감하는 일은 특별히 상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고 법의 정상은 아닙니다. 하니 이 의논들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지금 조정의 의논을 보건대 삼공은 비록 전일의 아랫말대로 이렇게 의논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동서병 및 육조와 한성부 당상이 모두 송인강의 사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대중의 의논대로 하는 것이 가하니 이런 뜻으로 대간에게 말해주라. 또 송인강의 조율에 관한 공사는 부표를 고쳐야 한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중국 사람이 선척을 스포하는 일도 늦출 수 없거니와 육지에 내려와 잡힌 사람들을 추문하는 일도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4명 중 우두머리를 서울로 잡아다가 살고 있는 지방 및 표류된 연유를 자상하게 공수를 받은 다음에 주문 여부를 다시 의계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삼공의 의논은 알았다. 그도의 감사이가 각 포위에 배 닿는 곳에서 군사를 출동하지도 않고 배단도 없이 사로잡게 할 것과 공선 여부를 자세히 핵실해서 치게 할 것을 일찍이 유시를 내렸다. 다만 육지에 내려와 사로잡힌 사람이 단지 4사람뿐인데 어느 사람은 추문하고 어느 사람은 추문하지 않겠는가.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자사원을 정하여 그 네 사람을 모두 단단히 압송하여 올라오게 해야 한다. 그러나 결박하여 몰고 와서는 안 되고 도피하지 못하도록만 해야 하니 이런 뜻으로 다시 유시를 내리라. 또 중국 사람들을 올려온 다음 주문할 적에도 다른 관사가 하게 하지 말고 예주에 위임하여 전담해서 주문하도록 하라. 전조치록 62권 중종 23년 7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서장을 보건대 수포하지 못한 중국 배가 두 척인데 중국 사람 48명이 타고 있다고 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각 고을에서 도적이라고 의심하여 공격하게 될까 싶기 때문에 육지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다. 외방의 각 고을에 한어에 정통한 사람이 반드시 없을 것이니 즉시 사지, 통사 4명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 만일 중국배를 발견하게 되거든 외치기를 너희들은 중국 사람이지 너희 무리 4명이 지금 육지에 내려왔기에 요동으로 송환하려다가 너희들이 육지에 내리기를 기다려 동시에 해송하려 하고 있으니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시급히 내려오라고 하게 한다면 너희 반드시 육지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또 앞서 외변 때문에 연해의 각 포구에 통사를 두자는 것을 의논했었는데 그때 두었고 지금도 전습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만일 폐지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이번에 나간 통사들이 아프게 된다면 본고을 통사를 내보내도록 하라. 또 무관중에 사례를 아는 사람 4명에게 서장을 들려 오늘 안으로 각 도에 나누어 보내야 하는데 병조가 마땅히 가당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이 급박하여 병조가 미처 마련하지 못할까 싶기에 이윤영, 원팽로, 임준, 김경석을 보내는데 이들은 모두 불이기에 가당한 사람들이다. 또 중국 사람들이 사냥을 하려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해 왔다면 반드시 활과 화살을 가졌을 것이다. 수포할 적에 대항하여 사람을 해치게 되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비록 쏘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예비로 가지고 간 활과 화살을 감추고 중국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하고서 통사로 하여금 연유를 외쳐대게 하여 배단 없이 사로잡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활을 쏘며 잡히지 않으려고 저항하여 부득이 대항하다가 불행히 죽는 자가 있게 되면 시체를 버리지 말고 싣고 와야 하고 혹 굶주린 자가 있기도 할 것이니 구려할 물품을 아울러 가지고 가게 해야 한다. 또 각도의 감사에게 이번에 나가는 경찰관이 하는 말을 들을 것과 중국 사람들을 수포할 적에 군사를 많이 출동시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단지 연한 큰 고울이 무지 있는 군사만 뽑아 시급하게 수포할 것을 서장으로 유시해야 한다. 증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르기를 오차포에 표류해온 배에 모두 개를 실었다더니 억류된 각 사람이 사냥하러 나온 무리인 듯합니다. 다만 당초에 본 포구의 만호가 연유를 주열할 적에 각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단지 그 중에 조금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공소하는 것에 의지하여 중국 사람들이라고 짐작하고 관찰사에게 신보하여 조정에 전보하게 된 것이라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적실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항의 4사람을 모두 서울로 잡아다가 통사로 하여금 사는 지방과 표류하게 된 연후를 반복해서 힐문하도록 하여 과연 모두 요동에서 표류된 사람들이라면 정조사가 들어갈 적에 해송하되 사유를 갖춰 주달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다만 바다를 건너가 사냥하는 것이 만일 중국의 금령이라면 관할 아래 거주하는 백성을 놓아두어 바다섬으로 멀리 사냥 나갔다가 드디어 바람을 만나 표류하게 된 것은 소재지 관사에게 죄책이 없지 않을 것인데 이번에 진실로 주문한다면 요동의 대소들이 혹은 싫어하고 미워하게 될까 싶으니 주달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렌 뜻은 알았다. 주문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고 대신이 또한 주문해 본 다음에 하자고 했으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장원이 아래기를 이번에 나가는 경차관은 명칭이 없는데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군사를 출동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수령에게 말하여야 하겠지만 문서를 상통해야 하는 일은 인신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목도 만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이번에 보내는 무인은 명칭이 없어서는 안 되니 당인, 수포, 경차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고 인신도 일과씩 주고 사목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 배의 운행이 빠르면 전라도로 가게 될런지 모르니 통사무사를 내보내 수포하도록 해야 하는데 부장 황응을 내보내는 것이 가하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비를 비는 일을 예조가 차차 거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일방에는 비가 넉넉한데 경기는 해마다 크게 가물어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다. 평소에는 설령 봄에 비를 빌었는데도 오지 않고 여름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차차 거행했지만 이번은 온갖 곡식이 장차 성숙하게 되었는데 가뭄 기세가 이러하여 이달에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할 가망이 없게 되었으니 위에서도 깊이 우려스럽다. 숙녀문을 닫고 숙정문을 열며 피고를 치지 않고 저자를 옮기는 비를 비는 것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시급하게 거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상예에 구예되어 차차 비를 빌기로 한다면 너무 늦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예조에 말해주라.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일본국 사신과 소이전의 사외를 동시에 접견한 것은 전례가 있지만 대내전과 소이전을 동시에 접견한 것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또 전에는 일본국 사신을 후이 대우하려 하여 물품을 많이 하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이전에게도 내려주는 것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대로 할 것이 없으니 등급을 낮춰 마련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전에는 대내전에게 내리는 것이 표피이기도 하고 최화석이기도 하여 규정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물품을 내려야 합니까? 아울러 품합니다니 전교하였다. 최화석을 내리도록 하고 소유전에게도 차등 있게 내려야 한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영변 태천 운산에 물이 쏟아지던 내리는 비가 여러 날을 그치지 않아 논밭이 떠내려가고 묻혔으며 화곡이 손상되었다. 저기는 가네요. 저기는.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한형윤과 참의 최세절이 아래기를 황해도 봉상군의 전가 입거한 전 판관 고윤량이 죽은 뒤에 그의 아내 김씨 및 전처의 딸 천금이 도망하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관이 본조에 이첩하였기에 본조가 추문하니 김씨가 정장하기에 천금이 나에게 악담하며 모욕하여 구타하여 상처를 냈다고 했습니다. 천금이 형벌을 2차례나 받아도 발명했고 삼절린에게 물어보니 모두들 단지 김씨가 천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구타하는 것만 했으며 구타하는 것만 보았을 뿐 천금이 김씨를 악담하며 구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그의 동생들은 비록 있기는 해도 모두 미혹한 데다가 또한 김씨와 한마음이어서 취신하기가 곤란합니다. 대저 상시에는 모자간에 불효한다고 고하게 되면 마땅히 친고 내좌의 법으로 결단하여 왔습니다마는 이 모자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서로 원수가 되어 천금이 응당 가져할 재물을 불효한다고 하면서 빼앗아다가 모두 다른 아들에게 주었고 이에 앞서서는 김씨가 또한 천금을 아비와 서로 간음했다고 무고하였다가 금부에서 추문받고 무고로 논죄되어 마침내 장일백 유 삼천리의 죄에 걸렸었는데 또 이렇게 정장을 했습니다. 만일 이번에 실정을 털어놓을 때까지 형장을 가한다면 천금이 반드시 형장 아래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곧 김씨가 천금을 해치는 계책을 이루어 주게 될 것입니다. 천금의 실정은 진실로 애매합니다.
신들의 생각은 다시 주문하지 말고 각각 배수로 돌려보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자간의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커 함부로 할 수 없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김씨가 천금을 아비와 서로 간음했다고 고발한 것은 어린형과 병자는 무렵의 일인데 그때 금부가 주문하여 무고한 것임이 알려져 김씨가 반주화되었던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대저 입가한 사람은 까닭없이 서울로 올 수 없는 법이고 의모가 전실 자식을 해치는 짓은 전에도 있었다. 친고 내좌의 법은 보통 때의 모자간 일에 있어서는 가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이번에 주문을 끝내지 않고 갑자기 배수로 돌려보낸다면 물의가 형조에 미치게 될 것이니 천금이 발명한 말 및 전린들이 공수한 말을 증거로 김씨를 추문하여 사실을 따져보라. 충주시력 62권 중종 23년 7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우익위 박창조는 행신에 더러운 일이 많아 백집사에 끼어 있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익위이겠습니까? 개최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랫말이 지당하다. 그러나 박창조는 벼슬한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이규사는 시강원과 같지 않은데 그 소임이 될 수 없겠는가 연하지 않는다. 중조시력 62권 중종 23년 7월 2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방금 형조가 고 윤량의 아내 김씨에 관한 공사를 와서 품했었다. 전일의 김씨가 또한 천금을 무고했다가 반주화되었었는데 이번에 또 전일의 혐오를 잊어버리지 않고서 악담하며 모욕하고 구타하여 상해했다고 고소했다. 천금이 발명을 했고 그의 사간인들이 모두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공수를 했다고 하기에 내가 김씨의 주문을 끝내어 그의 악을 징계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모자간에 관한 공사였어 형조가 처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와서 품한 것이다. 대저 모자간에 서로 고소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고 의혹 역시 중대한 일이니 정부에 신고하여 결단할 것을 형조 난관을 불러 말해주라. 중조시력 62권 중종 23년 7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예조의 관원들을 수고한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무릇 각사의 관원은 한갓 좌기만이 아니라 일체의 공사를 지체되도록 하지 말고 하나하나 거행하고서 회개해야 한다. 지금 고령, 유원, 만포 등의 진에 쇠한된 인물이 적지 않은데도 오랑캐 대우의 관원 공사를 두어 달이 되도록 지체하고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불가하다. 전 판서 허경이 승변사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지금의 판서 윤원보는 제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잇따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거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비록 날짜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개하된 공사는 2, 3일 동안이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대신들이 또한 매우 그르게 여기며 이 뒤로는 이런 패단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거니와 위에서도 징계하고 싶다. 무릇 공사가 지체되면 뒷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법인데 지금 참판 남세준이 참의 유인규 및 생랑청이 합담한 말을 보건대 모두 꿈에 된 것이었으며 매우 불가하다. 전 판서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나 중한 소임에 제수되어 내려갔기 때문에 하지 않겠고 참판이하는 파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만해지는 동안에 불행이 미처 잘 살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공사와 같은 것이어서 오랑캐를 대하는 도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판서 이하를 모두 서반으로 보내도록 하라. 진조시력 62권 중종 23년 7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예조의 관원들을 모두 서반으로 보내도록 하라고 이미 판부했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구별이 있는 듯하다. 판서는 제수된 날짜가 적어 그 소임에 오래 있지 않았고 또한 제수된 뒤에 잇따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거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그 소임에 오래 있으면서 그렇게 한 예의 것이 아니니 참판 이하는 모두 서반으로 보내고 판서는 채차하는 것으로 판부를 고치는 것이 가하다. 또 요사이 이조가 무릇 서반으로 보내는 사람들을 즉시 지중추, 동지중추, 첨지중추 등의 직을 부여하는 데 옳지 못하다.
평소에 겸직된 사람이 아닌데 만일 합당한 직이 없을 적에는 모두 이직을 제수하지만 지금은 서반에 보내는 사람에게 즉시 이직을 부여하니 겸직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른바 서반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호군 이하의 직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판사는 이미 채차하라고 했었으므로 지중추를 부여해도 가하다. 이런 뜻으로 이조와 병조에 말해주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간혼이 아르기를 우익위 박창조는 행신이 더러운 일을 하나하나 들기가 어려우니 시급히 개차하기 바랍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나비와 엄심갑을 조심해서 만들지 않은 수령이 전라도와 충청도에 모두 40여 명이나 되는데 만일 3억대로 한다면 서반으로 보내야 된다. 따라서 모두 채직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생각해보고 근수만 모자라는 사람은 추구하지 말도록 했었다. 서울에 조잡하게 만든 조관은 이미 모두 파직되어 예가 되었으므로 외방의 수령대로 채직되어야 할 것인데 채직되어야 할 사람들은 비록 직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보지 않을 것이고 또한 추수 때에는 수령들이 할 일이 많이 있게 되니 오늘 정사에 채직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홍숙경이 의논하여 아래기라. 만일 범한 죄가 무거운 사람이라면 앞지로 채직해야 하지만 이런 우연한 일 때문에 앞지로 수령을 채직하는 것은 편리하지 못할 듯하니 위에서 유사들이 추고를 끌어내어 아래 길을 기다렸다가 공사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죄를 만일 사목대로 하여 마침내 파직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 과연 추수가 이미 박두했으니 위에서 짐작하여 하셔도 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전라도와 충청도는 나비 및 엄심갑을 조심해서 만들 수 아는 수령의 수가 많아 만일 일체 사목대로 한다면 처치하기가 어렵게 되겠기에 단지 그 중에 더욱 심한 사람만 추구하도록 한 것이고 추구를 하면 그런 예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 마침내는 반드시 파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외방의 나비와 엄심갑의 간품 기한이 이달이니 경상도의 수령들이 또한 어찌 그런 사람이 있을지 알 일이겠는가. 그 공사를 아뢰려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정사 때 한꺼번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7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우통례 김계우를 공주 참의 만기에서 써내리고 홍숙에게 전교하였다. 우통례로 당상을 삼은 일이 전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벼슬한 지 이미 오래고 또한 좌통례를 지냈기 때문에 특별히 가자하여 참의를 삼은 것이니 이런 뜻을 알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7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김극성을 예조 판서로 윤원보를 지중추 부사로 김극계를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가을 가뭄 때문에 성문을 닫고 저자를 옮겼습니다. 요사이 비록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비가 아직도 흡족하지 못한데 객인을 접견하는 일 때문에 성문을 열고 저자를 환원한다면 가뭄을 근심하는 뜻이 한갓 형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래에 접견한 일 및 외인들이 왕래하였던 일시를 고찰해보니 접견한 일 외 접견을 비록 8월 15일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겠습니다. 만일 가뭄의 기세가 없어지지 않아 부득이 재차 비를 비게 된다면 15일 이후에 성문을 열고 저자를 환원하는 것을 또한 기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전래에는 관원을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한 때가 있었으니 이 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즉시 성문을 열고 저자를 환원하도록 한다면 불가할 듯 싶습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접견하는 일은 패하고 거행하지 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위에서도 급급하게 접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호조가 연양 때의 진물을 처치하는 일로 와서 품했기 때문에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아래는 말을 듣건대 과연 지당하다. 오는 8월 보름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한부가 아르기란 거제 현령 원회는 을유년에 출신하였고 병술년에 선정관이 되어 지금 겨우 20여 달이 됩니다. 본래 전직이 없었으니 유품도 족한데 더구나 어품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관작이 외람되게 되니 개정하기 바랍니다. 형조정년 정성주는 승주는 인물이 방탕하고 난잡하여 육조의 난관에는 합당치 못하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또 요사인 나비와 엄신갑을 조심해서 만들지 않은 사람들을 이달 8일에 파직하셨습니다. 전라도 충청도의 조심해서 만들지 않은 수령에게는 아직도 이첩하지도 않았고 경상도에서는 당초 올라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김순몽, 안지, 이승석 모두 조심해서 만들지 않은 때문에 파직된 사람들이었다. 겨우 한순이 지나 갑자기 도로 서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정령이 요란스러워 사체에 온편하지 못하니 서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순노는 본래 미천한 사람인데 의술로 발천하에 당상까지 되었으니 상의 언덕이 지극히 중한데 대수의 사람들이 찾아가 병을 문의하려 하면 고집스럽게 귀하고 드러내지 않으며 비록 더러 만나 주더라도 조심해서 약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의술을 비천하고 유혹되게 여기니 한갓 소용할 수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아니 잔교하였다. 원해는 그의 인물을 알 수는 없지만 선정관일 때 보니 무반중에서 쓸만한 사람이었다. 이는 경직의 오품이 아니고 곧 외방 해변의 관직이니 연호하지 않는다. 정승주는 오품인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주의한 것이다. 이미 한승부의 성사를 결단하는 관원을 지냈는데 형조의 관원이 될 수 없겠는가? 채직할 수 없다. 나비의 관한 일로 파직된 사람들을 시급히 소용하며 언편하지 못하는 것은 아랫말이 과연 지당하다. 그러나 위에서 까닭없이 소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병조가 위장 및 가위장에 가당한 사람이 전혀 모자란다는 것을 들어 입게 했었다. 지금 만일 새로 당상을 차출한다면 또한 갑자기 올라가는 폐단이 있게 된다. 위의 사람들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 하인들이 마음을 써서 만들지 않은 것이기에 다음 사람들을 위의 사람들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 하인들이 마음을 써서 만들지 않은 것이기에 다음 사람들을 징계 삼게 하려는 뜻에서 짐짓 파직한 것이되 이제 위장이 부족함으로 임용하게 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김순몽 일은 당상관인 의원을 쓰게 될 때가 자문하는데 단지 하해종 한 사람뿐이다. 중궁의 산신 및 세작궁에도 당상관 의원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가 약 처방을 잘 조심해서 하지 않은 일은 법사가 추구하게 될 것이다. 어찌 그것 때문에 한없이 서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충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서장을 보건대 중국배가 이미 평안도로 향했다고 했다. 지금 만일 군사를 출동시켜 수포한다면 일이 반드시 시끄러울 것이니 사람들을 시켜 제도의 의심스러운 곳에서 망을 보다가 혹시 수상한 선착이 나타나면 수포하게 해야 한다. 평안도를 향하고 간 것이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역풍을 만나면 도로 오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따라서 충청도 전라도 등으로 향하게 될지도 알 수 없으니 망보다가 수포하라는 것으로 감사들에게 유시를 내려야 한다. 또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잔물을 예조가 단단히 간수해야 한다. 또 주문할 적에는 마땅히 사람들이 바다에서 도둑질하다가 표류하여 온 것이 아니냐, 실제로 대인의 명에 따라 사냥 갔다가 표류하여 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가진 문서가 하나는 정독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가정으로 되어 있으니 취실할 증거가 없다. 지금 비록 여기서는 언의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송환하게 되면 너희들의 실정을 알게 된다고 유도하여 반복해서 자상하게 추문해야 한다. 그 중국 사람들 대우도 모름지기 넉넉하고 후하게 하여 모든 의복, 음식 등의 물품을 또한 마음을 써 갖추 지급하고 그들이 끌고 온 개도 키워야 한다. 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양계의 나비와 엄신갑을 가지고 갈 승전받은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승전은 마땅치 않은 듯하니 고치는 것이 가하다.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사명이 번다하여 영로가 소란스럽기 때문에 따로 경차관을 보내지 않았으니 함경도의 것은 그도의 재상 경차관이 가지고 가서 직접 자신이 나누어 주고 이름을 확인해서 기록하여 치게 하도록 하고, 평안도의 것은 내려가는 수령이나 첨사 만호에게 주어 보내 순변사에게 전달하여 군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름을 확인하여 계문하게 하라는 것으로 순변사에게 유시하라. 중조초록 62권 중종 23년 7월 30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 예조가 중국 사람들을 주문할 적에 승지 유인경이 나가야 한다 하고 이어 분부하였다. 이 사람들은 사로잡힌 사람들과 같은 예는 아니다. 그러나 마땅히 평문으로 주문해야 한다. 만일 중국에 송환되어 간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니 군사를 많이 배정하고 엄숙하게 주장을 진열하여 국가의 위험을 보인다면 그들이 또한 두려움에 바른 대로 진술하고 의니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의금부 나장을 미리 배정하여 보내도록 하되 대신들에게 가서 의논해 보아 대신들도 그렇게 여긴다면 나장을 버려 세우고 엄하게 주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또 그 사람들이 당초에 해양도에 사냥 갔다가 표류되어 왔다고 했다니 주문할 적에 마땅히 너희들 고장에서는 달리 사냥할 데가 없고 반드시 해양도에서만 해야 하느냐? 또한 대인의 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사사로이 사냥 나온 것이냐 해야 하고, 이에 앞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한 많이 이 섬에서 살며 장사하러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이런 뜻도 아울러 주문해야 한다. 또 육조로 내려오지 않고 표류된 배를 타고 있는 48명의 거주지 및 성명을 자세히 주문하고 그 중에 어느 사람이 주장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주문하여야 하는데, 만일 혹시라도 언의한다면 마땅히 지금 비록 여기서는 언의하지만 너희 본국에 간다면 너희 실정을 알게 될 것이니 언의하지 말라는 것을 아울러 말해주고 주문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3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중국 사람들이 공수란 말을 가지고 입게 하기를. 네 사람 중에 최당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먼저 주문해보니 함께 온 장봉은 곧 그와 혼인한 집인데 단지 장가인 줄만 알고 그의 이름은 모른다고 했으며 최오는 곧 그의 아우이고 최보는 곧 그의 사촌형입니다. 육지에 내리지 않고 배를 타고 간 48명 모두 임강에서 사는데 요동에서 거리가 10일 길이고 그 사람들 성명도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요동 대인의 명으로 사냥 왔고 해양도 주민은 40여 호인데 모두 중국 사람들이며 조선 사람들이 장사하러 왕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고, 다만 전해에 들으면 용천과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환각을 채집하는 일로 왕래하다가 지금은 일체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들 중 최당의 공술에 상세하게 다른 사람들의 공술은 대략하게만 최당의 공술이 상세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공술은 대략만 받았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그 사람들이 공술을 하나로 연결하여 정원에 놓아두라. 각도의 경찰관들이 중국 사람을 잡아오게 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마땅히 결과를 보아 증거로 추문하여 처치하겠다. 황해도 평안도 등의 경찰관에게 수포 여부를 계속해서 치게 하라는 것으로 시급이 다시 유시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3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최당의 공술의 내용에 나이는 49세이고 신력은 천호로서 요동의 동령위 성 안에 거주합니다. 진상할 노루와 사슴을 사냥하는 일로 도사 주대인의 차문을 받고 지난 4월 18일에 요동을 출발하여 7일 만에 임강에 왔습니다. 동생 최오, 사촌형 최보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돈, 장가 및 여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냥꾼 등 모두 51명이 나를 우두머리로 대인의 개 1마리와 임강 민가의 사유 그물 26장, 개 9마리 및
활과 화살 등의 물건을 가지고 모였는데 해양도는 내가 일찍이 왕래하던 데가 아니었습니다. 요행이 성 안에 거주하는 장관 이필이 배 두 척을 가지고 물건 매매하는 이로 마침 인강에 왔기에 우리들 사냥꾼 52명이 두 배 나눠 타고 그달 금운날 아침에 떠나 저녁에 해양도로 왔고 20일 만에 섬 사람들이 7, 8명과 함께 사냥 나와 노루 20마리를 잡아 포를 떠 말렸습니다.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어느 날 밤중에 바람을 만나 큰 해양 가운데를 포리오 하다가 어떤 날 오시에 지명이 목마장이라는 데 이르러 목자 김건물 등 5, 6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동과 의주 지역을 자세히 물어보고 배를 띄워 향하여 가다가 또 악풍을 만나 이달 17일에야 장산 곳에 정박하여 밥을 먹다가 남아는 사람 6명을 만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6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내일 아침에 육지로 내려와 집으로 오면 외를 따주겠다고 하기에 아우 최고와 함께 갔더니 외 20여 개를 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원에게 가보라고 하며 이어 우리 형제에게 말을 주기에 타고 오차포로 가니 최보와 장가가 비문을 가지고 잇따르고 왔었습니다. 나머지 48명은 배에서 바라보니 활과 화살을 가진 70명이 쫓아와 잡으려 하는 상황인 듯하므로 놀라 배를 뛰어 가버리고 우리들 4사람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덕 13년의 비문은 곧 임강의 둔두 원빈이 간수하고 있는 섬에 들어갈 때면 가지고 가는 증언하는 것이고 가정 6년의 비문은 곧 산동 순안 어사가 내 관의 사정 최문에게 발급한 것인데 최문은 곧 함께 온 최보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양도에서 20일을 머물러 있을 때 본 바로는 장사하러 왕래하는 사람 모두 중국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은 없었습니다. 섬의 둘레는 40여리인데 큰 산이 있고 문호는 없으며 단지 밭만 있었는데 모두 척박했습니다. 활이나 화살을 주저하는 일은 없고 농기는 모두 요동 지역에서 사다 사용했습니다. 주민은 40여 가구인데 장관을 우두머리로 삼아 선주라고 부르며 모든 일을 다 결단을 받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의 성명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어미의 먼 족속인 윤오 한 사람이 또한 이 섬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최당을 다시 주문하기를 황해도에서 공수받을 적에는 해양도에서 바람을 만나 표류했다고 했으니 전후에 한 말이 각각 다르다. 또 가지고 있는 빔은 2장은 모두 다 사냥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요동 지방에는 어찌 사냥할 만한 데가 없어서 멀리 바다의 섬에까지 왔느냐. 함께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의 성명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로 본다면 공적으로 사냥 나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도둑질하려 한 의도가 없지 않은 듯하다. 지금 비록 말을 꾸며서 하더라도 만일 중국에 가고 나면 마침내 언니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힐문하자 최당이 대답했다. 요동 지방에는 짐승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도사가 바다의 섬으로 사냥을 내보낸 것인데 밤에 섬 주변에 정박했다가 갑자기 바람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황해도에서 공수를 받을 적에 필시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비문 하나는 내 이름 및 최보의 관명과 최문을 기록한 것이어서 평소에 가는 데마다 가지고 가는 것이고 하나는 인강의 두둔 원빈이 발급받은 것인데 도사가 가지고 가서 증거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배에 남아있는 함께 온 사람들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고장의 풍속이 평소에 성만 부르기 때문에 명자를 모르는 것이고 특별한 딴 사정은 없습니다. 해양도에서 살면서 장사하러 왕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으로서 들어가 살면서 왕래한다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표류한 배가 2척인데 한 척은 내가 우두머리이고 한 척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가 우두머리이며 도망한 48명 모두 임강에 사는데 그들의 성명은 앞서 공수한 것처럼 알지 못합니다. 이 나머지 최고, 최보, 장봉의 공술도 최단과 같았다. tun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30일 기한 네 번째 기사 함경북도 병사가 치게 하였다. 경성은 지형이 원래 낮고 좁아 서쪽과 북쪽 골짜기의 물이 영의 성 밑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서쪽 골짜기의 물은 장백산에서 발원하여 첩첩이 겹친 골짜기의 물이 다투 흐르다가 하나의 골짜기로 합쳐 세차게 쏟아져 내리므로
만일 큰 홍수를 만나게 되면 미처 제방을 막지 못합니다. 신이 사물부터 입번한 군사를 데리고 방천을 수축하되 버드나무를 줄지어 심고 그 밖에다가 석축을 하였으며 또한 큰 돌을 끌어다 두텁고 높게 쌓느라 역사가 중단하고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때로는 성 안의 주인과 영의 노비도 아울러 역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13일에 억수처럼 퍼붓는 큰 비로 두 골짜기 수세가 엄청나게 불어나 물길을 잇고 마구 흘러내려서 큰 길이 무너지고 민가들이 떠내려가고 파묻혔기에 부득이 부령 이남의 각 고을 군사를 징발하여 엄밀하게 기구를 갖추고 크게 공사를 일으켜 그의 물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본부의 성이 낮고도 작으며 또한 수혜가 있는 것 때문에 대신들이 용성으로 옮겨 설치해야 한다고 의논드리면서 단지 진을 옮기는 편리 여부만 의논하고 수혜를 방비하는 일은 미처 의논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오랑캐를 방비해야 할 사람들로 방천을 하느라 군사들이 수고롭고 힘이 분산되어 진시로 작은 염려가 아니었으니 방비하는 계책을 의논하여 시행하게 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봄, 여름의 가뭄에는 숙정문을 열고 숭례문을 닫고 비고를 치지 않고 징을 사용하는 것은 양기가 강성하기 때문에 음기를 붙잡아 세우고 양기를 억제하려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미 가을철로 들어와 음기가 기세를 부리는 때이므로 숭례문을 닫고 징을 치는 것은 사리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더구나 예기 월령에 중추에 춘령을 사용하면 가을비가 내리지 않고 하령을 사용하면 그 나라가 가문다 했습니다. 단지 비를 비는 일만 하고 숙정문을 여는 것이나 숭례문을 닫는 것과 비고를 치지 않는 등의 일은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번에 추장의 사성으로 온 사람에게 관원을 명하여 잔치를 내리시면 되고 부득이 보시기로 하면 왕궁에서 인견하시는 것이 가합니다. 외인을 공개하는 일 때문에 법가를 갖추고 다른 대골로 행행하시는 것은 사체에 방해로울 듯 싶습니다. 또한 듣건대 이 외인들이 객관에 있을 적에 건방지고 오만한 말을 많이 하여 배단이 매우 적지 않았다는데 지금 동네와 웅천 고을 등의 수령들 동네 현령, 노부세, 웅천 현감, 신포 등을 외인들의 대우를 잘못한 것 때문에 잡아다가 추구했다. 잡아다가 추구하고 있지만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대저 외인들의 선척을 청량할 적에 분명하게 단속해서 하면 원망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주면 좋아하는 것은 꼭 그들이 언제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만일 이런 것 때문에 수령들이 죄를 다스릴 경우 다음에 수령된 사람들이 과연 모두 현명하다면 공정을 지키고 사곡하지 않겠지만 만일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물고 늘어질까 싶어 일체 외인들이 하려는 대로 따르고 국가의 법은 지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일로와 객관에서 한 짓을 보면 건방지고 오만함이 막심하니 심상한 예절로 보셔야 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우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대신들이 아랫말이 지당하니 성문을 열고 저자를 환원하여 즉시 전대로 하도록 하라. 객인들을 접견하는 일도 대신들이 아랫말대로 관원을 명하여 공개하게 하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3일 위민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호소의 외인들이 경호년 반란 전부터 이미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척을 청량할 적에 있어서도 수령들이 분명하게 가려서 하면 허다히 분하게 여기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반드시 이를 만들어 수령들을 해롭게 하려 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또한 외축되어 끌려 일을 하게 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동네 고을들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매양 아뢰고 싶었지만 위에서 죄가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감히 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듣건대 이 수령들이 외선을 청량할 적에 분명하게 가려서 했다고 하는데 그처럼 분명하게 사실대로 하는 것이 국가에는 유익하고 외인들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수령 중에 법을 지키는 사람은 끌리지 않지만 현명하지 못한 자는 고소받게 될까 싶어
끌리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국가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듣건대 향통사들이 사사 물건을 더 실은 일은 감사에게 신고하여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데 반드시 향통사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혐오를 품고 원망을 맺어 외인들과 한마음으로 이 일을 만들게 된 것이니 지극히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이번에 만일 수령들만 주의를 다스리고 통사들은 징계하지 않는다면 장래의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어 두 고을의 수령 및 그들이 왕래하는 일대가 장차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수령들도 참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향통사들도 외인들이 돌아가기 전에 시급히 추구하여 율대로 주의를 결정하여 뒷날에는 패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외인들이 예조의 고소함으로 예조가 공사를 만들어 아뢰었기 때문에 추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반드시 간사한 말인데 이 때문에 수령들을 추구하는 것은 위에서도 온편하지 못한 줄을 알고 있다. 다만 이 수령들이 외인을 접대할 적에 드러는 기녀로 하여금 모자를 벗기게 하거나 피물을 얽매했다고 했기 때문에 추구하게 된 것이다. 대저 요사이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오랑캐들을 접대하는 일이 지극히 경홀해지고 내왕하는 길 곁의 각 고을에서도 후하게 접대하지 않아 조정조의 오랑캐들을 접대하던 뜻과 같지 않으니 지극히 불가하다. 무릇 오랑캐들을 접대하는 일은 진실로 경홀하게 했어도 안 되고 또한 너무 후하게 했어도 안 되며 요는 알맞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감이 없도록 회유하는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근데 이번에 예로서 접대하지 않아 해조에 고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추구하도록 한 것이니 추구를 끝내보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향통사들이 외인들과 서로 내통하여 패단을 부려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니 모름지기 외인들이 돌아가기 전에 시급히 추구해야 한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향통사들을 대신이 아랜대로 추구하되 의금부에 있는 자들은 의금부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고 외관에 머물러 있는 자는 형조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라.